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 뉴스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내용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린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들은요. 첫 번째 뉴스, 미국발 무역전쟁, 동맹 약화에 달러 안전자산 지위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에 대한 군사적 안보 지원을 줄이는 대신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줄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 기조를 만들기 위해 제2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달러 약세가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너무 크고 빨라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잃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유럽에 대한 안보 뒷받침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대한 존중은 이제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달러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약세 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조짐이 감지됐는데요.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인 달러 인덱스는 107.61달러에서 105.53까지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줄이면서 해당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약 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유럽이 이에 맞서 방위비 증액을 발표하자 유로화 가치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안보 독립 속도 높인다. 국방 특별기금 5천억 유로 결성.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군비 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천억 유로, 하나로 약 768조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현재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에 합의하고 향후 10년간 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부채 한도 규정을 완화한다는 점인데요. 독일은 현재 GDP의 0.35% 이상 신규 부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GDP의 1% 이상으로 확대해 국방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안보 분담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독일 역시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EU 차원에서도 대응이 나왔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EU 예산 1,500억 유로를 활용해 회원국들이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무기 조달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이 자체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번 국방 특별기금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향후 유럽 안보 정책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트럼프 효과에 날았다. 러펀드 3개월 최대 40%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각종 러시아 펀드의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압박을 구체화하면서부터 수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러시아 주식형 펀드 9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1.91%에 달했습니다. 이는 FN가이드가 집계하는 20개 지역별 펀드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신흥 유럽 지역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이 0.82%에 그친 것과 비교한다면 러시아 펀드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상승세는 러시아 주식시장과 루블화 가치의 동반 상승 덕분입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RTS 지수는 20.31% 올랐고요. 루블화는 달러 대비 9.33%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러 회담에서 경제 협력 가능성이 논의된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협상 가속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노동력 부족,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노동력 부족,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참여, 트럼프 덕에 웃은 강관, LNG주.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LNG와 석유화학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불어온 정책 훈풍 덕분인데요. 어제 동양철강과 하이스틸이 각각 가격 제한폭 30%, 29.97%까지 상승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31%, DK락도 15%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34%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업종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또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 석유화학 업종도 반등해줬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8.03%, 롯데정밀화학도 9.44% 올랐고요. 대한유화도 9.48%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내수 확대가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늘려 국내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뜨거운 방산 원전주, 비투gem이 몰려든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춤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주 규모는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에서 벗어나서 방산, 원전, 조선과 같은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투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개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원전, 조선 관련 종목의 신용 융자 잔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과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분쟁 종결에 힘입어 주도주로 부상했고요. 그러면서 지난달 신용 융자 잔액이 849억 원 증가하면서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수출 확대 기대감 속에서 463억 원의 신용 융자를 기록했고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산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비투 규모가 커졌습니다. 반면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신용 융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달 신용 잔액이 656억 원 감소했고요. 2차 전지 업종 역시 업황 둔화 우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각국에 대한 안보에 이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자금도 예전만큼 많이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제라고나 할까요?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럽과 관련된 내용도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